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시니어 수면의 숨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으시죠? 밤에 자도 피곤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이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워요.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국제수면학회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45%가 만성수면 단절형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혈압, 면역력 모두 평균 20% 이상 저하된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서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 10시 반에 자면 새벽 5시 반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합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을 재우는 게 아니라 뇌를 재우는 루틴을 만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깊은 잠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뇌를 회복시키는 수면 전 30분의 습관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잠을 못 자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식욕도 이상해져요. 하지만 반대로 잘 자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선명해지고 건강도 좋아지죠. 국내 수면의학 연구팀이 70대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습니다. 수면 루틴을 바꾼 그룹은 수면 만족도가 평균 58% 향상됐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낙상 사고도 30% 감소했습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해요.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수면이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마다 시계를 보면 이제 겨우 2시간 잤네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뒤척이다가 아침이 오곤 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그대로 잠이 달아났어요. 다시 눕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죠. 내일 병원 예약은 몇 시였지? 딸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었더라? 이런 날이 반복되니까 낮에도 피곤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졸았어요.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밤 10시 반에 자면 새벽 5시 반까지 푹 잡니다.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가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몸을 재우는 게 아니라 뇌를 재우는 루틴을 만든 거예요.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신호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을 끕니다. 아예 거실 서랍에 넣어버려요. 손에 쥐고 있으면 자꾸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 9시 반에 조명을 낮춥니다. 거실 메인 조명은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요. 이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슬슬 졸음 모드로 전환되는 게 느껴져요. 세 번째, 10시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3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고 손목 발목을 움직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국내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30분 전 조도를 낮추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2배로 증가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빛을 줄이면 이 호르몬이 스스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불 끄는 건데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요. 그런데 3일만 해봤는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밤 십시만 되면 몸이 알아서 졸립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이게 바로 뇌가 신호를 받은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가진 노인의 수면 효율이 평균 27% 향상됩니다. 수면 효율이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자는 시간을 말해요. 루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해요. 저는 딱 3가지만 지킵니다. 스마트폰 끄기, 조명 낮추기,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기. 이 3가지만 2주간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루틴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 밤엔 바로 잘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국제수면학회 보고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피로와 수면 유도는 별개라고요. 피곤하다고 바로 잠드는 게 아닙니다. 몸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먼저 내려가야 깊은 잠이 와요. 쉽게 말해 몸은 피곤한데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수면 격차라고 부르죠.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바로 수면 루틴의 핵심입니다. 낮에 움직였으니까 밤에 잘 거라는 생각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너무 피곤하면 몸이 긴장 상태가 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천천히 하고 조명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또 다른 통념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누워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2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야 해요. 왜 그럴까요? 침대를 깨어 있는 장소로 뇌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침대는 오직 자는 곳이라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누웠을 때 뇌가 자동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갑니다. 국내 수면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이 있는 노인은 입면 시간이 평균 40분 더 깁니다. 침대를 각성 장소로 인식한 거죠. 저도 예전엔 침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침대가 깨어 있는 곳이 된 겁니다. 지금은 침대에선 오직 잠만 잡니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로 가요. 거기서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창밖을 잠깐 보다가 다시 졸리면 눕습니다. 또 하나,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더 잘 거라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낮에 1시간 넘게 자면 밤에 수면 압력이 줄어듭니다. 수면 압력이란 잠을 자고 싶은 욕구를 말해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 이 압력이 낮아져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해요. 통념을 깨는 게 수면 개선의 시작입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야 진짜 해결책이 보여요. 피곤하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를 진정시켜야 잠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하루 2알씩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았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용량을 늘려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석 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오후엔 멍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의존성이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절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 없이는 못 산다는 두려움이 생겼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제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억지로 내리는 겁니다. 그 말이 뇌리에 박혔어요.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잠드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때부터 제 수면 루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의 못 잤어요.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아침이 왔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잘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거든요.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약 없이도 2시간, 3시간씩 잘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5시간을 잤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수면제를 5년 넘게 먹다가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푹 잔답니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기 수면제 복용자의 62%가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물론 수면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불면증이나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을 땐 의사의 처방이 중요해요. 하지만 습관성 복용은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약 없이 잡니다. 루틴만으로도 충분해요. 물론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시 졸리면 눕습니다. 좌절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수면이 더 소중합니다. 약에 의존하던 시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 몸을 믿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루틴을 만들고 뇌를 훈련시키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후 저는 매일 밤 수면 준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잠을 준비하는 의식처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수면 전 20분간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루틴을 가진 노인의 경우 수면 효율이 평균 27% 향상됩니다. 이건 굉장한 수치예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라벤더 향을 한 번 맡기. 조그만 에센셜 오일 병을 하나 샀어요. 잠들기 전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을 맡습니다. 라벤더 향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국제 아로마 테라피 학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은 그룹은 입면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어요. 둘째, 불 끄기 전 감사일기를 한 줄 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자 목소리를 들었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죠. 긍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심리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셋째,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마사지합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짜요. 그걸로 손바닥과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문지릅니다. 손에는 많은 신경이 집중돼 있습니다. 손을 자극하면 뇌가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따뜻한 온기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단순한 세 가지 습관이 제 인생의 수면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냥 의미 없는 행동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밤 십시만 되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어깨에 힘이 빠지고 감사일기를 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손을 마사지하면 졸음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 반사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 뇌도 학습을 해요.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이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요. 전환점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많아서 루틴을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루틴을 안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이 루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몸이 루틴을 기억하는구나. 이 습관이 내 삶의 일부가 됐구나. 그 순간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국립수면연구소 자료를 보면 3주 이상 루틴을 유지한 사람의 92%가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합니다. 3주가 습관 형성의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겁니다. 21일만 버티세요. 그러면 몸이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팁, 수면 전 체온 0.5도를 떨어뜨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체온이 떨어질 때 수면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국제생리학회 연구를 보면 체온이 0.5도만 내려가도 멜라토닌 분비량이 1.8배 증가합니다. 체온 조절이 수면의 핵심인 거죠. 그럼 어떻게 체온을 낮출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일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10분 하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중요해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합니다. 족욕 후 발을 닦고 시원한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뇌가 수면 신호를 받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해요.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손목으로 온도를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를 보면 70대 여성, 피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족욕 그룹의 입면 시간이 평균 40% 단축됐습니다. 족욕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도 매일 족욕을 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대야 준비하고 물 받고 치우고. 하지만 효과를 보고 나니까 절대 빠뜨릴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팁, 뇌는 빛보다 소리에 민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니어의 뇌는 시각 자극보다 청각 자극에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국내 신경과학 실험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험자는 백색 소음보다 낮은 파장의 자연소리에 더 큰 이완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파도소리가 효과적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면 전 10분간 잔잔한 물소리나 새소리를 들으세요. 요즘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춰 놓으면 돼요. 주의할 점, TV 소음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합니다. TV는 소리뿐 아니라 빛도 함께 나오거든요. 게다가 내용이 뇌를 자극하죠. 그러니 TV 켜놓고 자는 습관은 꼭 버려야 해요. 효과는 어떨까요? 수면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자연 소리를 들은 그룹의 수면 단계 유지 시간이 평균 35% 향상됐습니다. 깊은 잠을 더 오래 유지한 거죠. 저는 주로 빗소리를 듣습니다. 빗소리가 제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눕는데 대부분 타이머 끝나기 전에 잠듭니다. 이 2가지 팁, 족욕과 자연 소리 듣기를 함께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족욕으로 체온을 낮추고 자연 소리로 뇌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완벽한 조합이죠. 처음엔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낄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 팁, 단백질보다 마그네슘을 챙겨라.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잘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국제 영양학 보고에 따르면 마그네슘 부족은 멜라토닌 합성을 저하시킵니다. 마그네슘이 수면 호르몬 생성의 필수 영양소인 거죠. 그럼 어떻게 마그네슘을 챙길까요? 저녁 식사에 견과류 한 줌과 시금치 반 컵을 추가하세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이 좋습니다. 시금치 대신 케일도 괜찮아요. 영양제로 먹으면 안 되냐고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음식에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다른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그네슘 풍부한 식단을 3주간 섭취한 그룹의 수면 지속 시간이 평균 50분 증가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호두 5개와 아몬드 10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나물을 꼭 반찬으로 챙겨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먹었는데 이젠 습관이 됐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300에서 400mg입니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 팁, 감사일기는 수면 명약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확신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요. 심리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긍정정서 회로가 활성화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억제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낮아져야 잠이 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메모하세요. 공책에 써도 되고 스마트폰에 적어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써야 하냐고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했다. 손자 사진을 받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좋아요. 억지 감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로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야 해요. 그래야 뇌가 진짜 긍정 신호를 받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70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수면 만족도가 평균 42% 개선됐어요. 저는 매일 밤 침대 옆 공책에 씁니다. 3줄이면 충분해요. 글씨가 엉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좋은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면 정말 작은 행복들이 보입니다. 그게 쌓이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2가지 팁, 마그네슘 섭취와 감사일기를 함께 하세요. 몸은 영양으로, 마음은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되어 오거든요. 효과는 즉각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잠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느껴질 거예요. 5번째 팁, 수면의 적은 낮잠 과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낮잠을 많이 자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수면의학 연구소 보고를 보면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수면 사이클을 교란시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주범이 바로 오후 늦은 시간의 낮잠이에요. 그럼 낮잠을 아예 자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시간과 길이입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2시 전에 자야 해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잠을 잘 땐 커튼을 열어둔 채로 자세요. 완전히 어둡게 하면 깊은 잠에 빠져서 30분, 1시간씩 자게 됩니다. 밝은 상태로 자면 얕은 잠만 자게 돼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낮 2시 이후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 반감기가 5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에 마시면 밤 8시까지 몸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낮잠 시간을 조절한 그룹은 입면 시간이 평균 30% 단축됐습니다. 낮잠만 잘 조절해도 밤 수면이 확 달라지는 거죠. 저도 예전엔 오후만 되면 소파에서 1시간씩 잤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개운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밤엔 잠이 안 왔죠. 악순환이었습니다. 지금은 낮잠을 자더라도 15분만 자요. 알람을 맞춰놓고 소파에 앉은 채로 눈만 감습니다. 그러면 몸은 쉬지만 깊은 잠엔 빠지지 않아요. 이제 5가지 깊은 잠 루틴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명은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멀리 하세요. 뇌가 수면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 전 체온을 0.5도 낮추세요. 족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온 조절이 수면의 핵심이에요. 셋째, 자연 소리로 뇌를 안정화하세요. 물소리나 새소리를 10분간 들으면 뇌가 이완됩니다. 넷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견과류와 녹색 채소가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다섯째, 짧은 낮잠으로 리듬을 유지하세요. 20분 이내, 오후 2시 전에 자는 게 원칙입니다.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에요.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잠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도 좋아요.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국제수면학회 장기 연구를 보면 수면 루틴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시니어의 91%가 삶의 질 향상을 보고했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니 모든 게 좋아진 거죠.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낙상 사고도 줄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수면은 모든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루틴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피곤했는데 지금은 5시 반이면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70대도 80대도 수면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밤 더 깊은 잠의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오늘 밤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